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아카마이 코리아의 강상진입니다. 지금 시간쯤 되시면 이제 식곤증도 몰려오고 좀 지루하기도 하시고 또 아까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남아서 그 배움에 대한 열정, 제가 좀 더 그 열정 있는 강의로 좀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제로 트러스트와 세시로 대변되는 클라우드 보안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무한 개방 시대의 보안이 이제 제 발표의 주제고요. 앞서서 사회자분이 SA, SE라고 하셨는데 이제 세시라고 부르는 거 다 아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 2년 전에 제가 여기 더 K 호텔에 아이들과 와서 번개맨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대부분 세미나가 거의 웨비나 형태였는데 저도 2년 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네,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셨으니까 조금 콤팩트 있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제목으로 데이터 개방의 흐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데이터 개방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스콘 행사에 대부분 이제 금융, 공공, 의료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금융권 데이터 개방의 흐름에 대해서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2019년 1월 약 2년 전이죠. 네, 금융권 오픈 API와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전까지는 금융사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했고 비중요 서비스에 대해서만 사내 어떤 이러닝 사이트라든가 임직원 교육 사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주요 사이트만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부터도 주요 서비스 어떤 금융 트랜잭션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가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는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운영이 됐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터 3법이 2020년 2월 개정안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봄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전 수요 조사도 했고요. 예비 허가 접수는 이제 그해 여름에 했고, 그리고 전자금융 감독 시행세칙 재택근무 허용을 하면서 우리가 알기에 약간 보수적으로 느껴졌던 금융권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역시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행정적 프로세스를 지킨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통신에 대한 보안과 PC 보안을 이제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죠. 그래서 거의 다 폐지가 됐고 민간 인증서, 저희 포탈사라든가 핀테크사의 인증서를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단 1년도 안 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리는 데이터 3법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여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 밖에 나가시면 많은 이제 보안 업체 분들이 이렇게 부스 차리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을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솔루션을 많이 들고 나오셨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이 금융권의 마이데이터는 그 법적 근거는 신용정보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의 어떤 빅데이터를 수행하는 것을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나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입하고 금융 분야의 어떤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신용정보법으로 인해 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전문기관이 생기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개인의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목적 범위를 구체화한다거나 내가 승인한, 내가 허락한 정보에 대해서만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가 이런 것들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예상치 못한 사이드 임팩트가 생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기사를 봤더니 어느 업체들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맞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인더스트리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예상치 못한 그 좋은 법이 생기면 그에 또 미리 그 잠금 장치가 없었던 분야가 튀어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데이터 3법이 작년 2월에 공표가 되고 마이데이터야 누가 사업할래라는 그런 사전 수요 조사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에 대한 예비 허가 접수를 작년 여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 허가를 받지 못한 금융권 그 사업자들을 위해 또 추가 예비 허가를 올해 초에 했습니다. 구체적인 첫 번째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에 발표됐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금소법이 강화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이 법적인 어떤 난제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는 올해 여름 그리고 최근까지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원래는 올해 8월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달 12월 1일로 연기가 됐고요. 12월 한 달 동안 오픈 베타를 하는 거죠. 한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오픈 베타를 시작을 하고 올해 여름에 제공된 API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 API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API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API가 아닌 뭐 웹 스크래핑이라든가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금융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그것도 내년 1월부터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금융권에서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럼 마이데이터가 뭐냐? 정보 주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은행도 사용하고 신한은행도 사용하고 롯데카드도 사용하고 그리고 오렌지라이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금융기관에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내 정보들을 그쪽으로 좀 보내줘라고 전송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금융기관은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린 API 방식의 그 정의된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내 잔고가 얼마 남았고 내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얼마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지금까지 보험비 납입을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납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12월 1일 오픈 베타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금융권 고객분들도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첫째 주고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12월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사업자들도 계시지만 모 은행은 이미 제가 어제 뭔가 그 송금할 일이 있어서 그 뱅킹 앱에 들어갔는데 배너가 딱 뜨더라고요. 우리 12월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할 건데 여기 가입하면 추첨해서 뭐 커피 쿠폰도 나눠주고 뭐 이런 뭐 이벤트도 이미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금융권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상당히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데이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요. 이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 데이터주의는 그동안은 은행에 있었고 그동안은 카드사에 있었고 그동안은 보험사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데이터의 주인이 돼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결정하고 허락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요. 이것들을 모아서 그 민감한 개인정보는 그 가명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어떤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개인의 어떤 신용 정보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곳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테크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금융 쪽은. 그래서 나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어떤 그 수입이나 지출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만약에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허락을 하게 그런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단 금융 외에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뭐 통신사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통 등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 지금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특정 영역을 빼놓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인더스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거기서 나의 모든 이 금융권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PI인데요. API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하고 그것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이제 중요한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결국 이 API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규격에 맞게 전송하고 안전하게 전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PI들은 상당히 많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카마이에서는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을 위해 API 서비스를 API 게이트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사용자 인증을 하고 사용자 주변에 있는 엣지와 이 API 서버 주변에 있는 엣지를 연결해서 빠르게 요청을 전달하고 응답을 받아 캐시하고 캐시하지 않은 응답을 가속을 해서 빨리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원본, 이 데이터 원본은 이제 금융사에서 데이터를 보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지고 있겠죠. 이 부분을 연결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개방 시대에서는요, 사업자든 서비스 개발자든 인프라 담당자든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보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서비스가 좋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데이터가 노출이 되고 원치 않는 나의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어떤 해커에게 전달이 된다거나 이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이렇게 데이터는 개방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보안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벗어나서 일반적인 IT 환경을 보면요,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금융, 국방, 그리고 뭐 의료 할 거 없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오신 업체들도 보니까 사스 업체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에 적절한 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IPS, IDS, 방화벽 이런 수준의 보안이 아니라 정말 내가 클라우드는 쓰긴 써야겠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더불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의 형태는 다양하죠. 디도스도 있고 레이어 7 웹 공격도 있고 인증 도용, 크레덴셜 스타핑,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 부르는 다른 데서 얻은 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무차별 도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는 API를 통해서 개방이 되고 있는데 권한이 없는 그런 요청을, 악성 요청을 API를 서버로 보내서 공격을 한다든가, 또 클라이언트 단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서버 단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서비스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단의 그 스크립트 공격이라든가 브라우저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창하는 거는 클라우드 보안에서 엣지 보안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제 말하는 그 엣지 보안은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클라우드 사업자가 서울 리전을 만들었다, 뭐 부산에 두 번째 국내 리전을 만들었다. 주로 도시 곳곳에 배포되어 있는 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입니다. 아카마이가 얘기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은요,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엣지 컴퓨팅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주변에 더 촘촘히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공격을 차단하더라도 리전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주변에 설치된 와프를 통해서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API 보안은 일반 웹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API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해외 브랜치 오피스, 해외 법인과 연결을 위한 뭐 MPLS 고속 네트워크, 그 다음에 브랜치 오피스에는 파이어월, UTM 같은 보안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한다면 어떤 ISP를 통해서 사스 사업자의 어떤 클라우드 리전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DMZ 같은 이중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내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보안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트너에서 갑자기 발표한 게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Secure Access Service Edge, 줄여서 SASE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가트너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기술과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왔고, 네트워크는 인프라팀, 보안은 보안팀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 두 개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창하는 게 바로 SASE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오른쪽부터 보시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컴포넌트가 SD-WAN, 그리고 아카마이 같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통사, 네트워크 회선 업체, 기타 라우터와 스위치 같은 네트워킹 벤더가 있습니다. 왼쪽에 네트워크 보안 쪽을 보시면 캐스비라고 부르는 클라우드의 접근을 위한 시큐리티 보안 브로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사용자가 랜섬웨어나 어떤 멀웨어에 감염되지 않도록 악성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SWG,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 그 다음에 사스 기반의 어떤 파이어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VP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회사에서도 이미 다 쓰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그냥 통합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 CC는 단순히 이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컴포넌트들을 이제는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중심이 아니라 아이덴티티, 그 사용자 접속한 사용자와 디바이스 위주의 인증을 하겠다는 의미죠. 지문을 본다거나 홍채를 본다거나 아이디 패스워드에 더해서 멀티팩터 오선티케이션 같은 추가 인증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솔루션들은 온프렘이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활용해야 된다. 이 세시의 마지막 단어가 엣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은 글로벌하게 분산이 돼야 된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복잡도를 감소시키고요.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개선된 네트워크, 개선된 사용자 인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가트너에서 내놓은 그 사시 프레임워크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주황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게 아카마이입니다. 아카마이는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 엣지 사업자로 지금 아카마이가 등재가 돼 있고요. 그 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아카마이와 같은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 회선 사업자, 엣지 컴퓨팅 사업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오른쪽 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 컴포넌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아카마이가 커버하고 있는 기술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더니 약 절반 정도의 그 세시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아카마이가 약 절반 정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위협에 대해서 디텍션을 하고 방어를 하는 솔루션, 파이어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캐싱, CDN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게 또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벤더들은 항상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가격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기업이 우리 온프렘을 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쓰던 거를 이렇게 엣지 클라우드로 옮기고 났더니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운영비가 늘었어라고 하면 과연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은 활용하면서 비용은 최적화가 돼서 전반적인 기술의 어떤 TCO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벤더들은 기본적으로 페이 애즈 유 고 방식을 사용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말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비용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시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VPN을 설명을 예를 들어보면요. VPN은 사내 시스템에 내가 외부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VPN 서버를 우리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하고 저장된 그 계정으로 인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접속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VPN 서버는 바빠지고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심사원이 많이 들어왔다? VPN 관리자는 VPN 라이센스를 더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VPN으로 접속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사용자가 인사팀인지 구매팀인지 IT팀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주어진 VPN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오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사이닉 시스템 중간에 뭐 베스천 호스트 같은 시스템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컴포넌트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카마이가 주장하는 그 제로 스트러트 네트워크 액세스는요. 이 사용자의 인증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어느 사용자인지, 이름이 홍길동이고 구매부서 사용자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이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한정하고, 즉 인증뿐만 아니라 인가, 오솔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인가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카마이 제로 트러스트의 특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기업 내에 있는 인사 시스템, AD라든가 LW라든가 그거와의 연동을 저희가 해야 되고, 거기서 액세스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서 신원을 확인하고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그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아카마이의 제로스트 솔루션이 금융, 공공 포함해서 뭐 일반 그 회사, 엔터프라이즈 기업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 VPN 레스 방식을 추구하는데요. 안전한 보안을 위해서는 TLS 방식의 접근, 즉 VP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인증 인가를 위한 어떤 보안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는 분리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 첫 번째로 트렛 프로텍션이라고 이제 여기 숫자 2번에 나오는데요.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차단을 합니다. 디도스는 여기서 걸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 와프를 통해서 디도스와 웹 공격은 여기서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하고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내 혹은 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IaaS나 SaaS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아카마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은요. 그래서 회사 내부의 직원이 접속하든 아니면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용자가 접속하든 협력사나 파트너사가 접속하든 모두 싱글 사인온 기반의 인증을 지원을 해드리고, 다단계 인증, 뭐 모바일 앱이라든가 문자라든가 SMS 같은 통합 아이디 기반,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타라든가 이런 IDP 솔루션과도 연동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인증을 한 이후에 클라우드에는 있는 사스 어플리케이션이나 IaaS, 그 다음에 사내 네트워크에 있는 사내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윈도우즈 리눅스 서버, RDP, 시큐어 쉘 같은 그런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카마이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보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만들었다면 우리 해외 오피스가 만약에 싱가포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LA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VPN으로 접속해 갖고 들어오시면 인증은 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느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서비스가.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전 세계에 배포된 아카마이의 35만 대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여기서 전달뿐만 아니라 그 엣지 서버의 곳곳에 설치된 와프를 통해서 방어를 같이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아카마이는 방어 따로 콘텐츠 딜리버리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CDN 캐시 서버에 와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즉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성능과 보안을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엣지 컴퓨팅이 중요하냐면,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의 응답 속도는 140ms입니다. 최소 평균. 네,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리전 단위로 배포가 돼 있죠. 그런 경우는 약 80ms의 거리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 저희가 추가하는 것은 10ms입니다. 저희 그 아카마이 엣지 서버는 글로벌하게 약 한 36만 8천 대 정도 배포가 돼 있고요. 한국에도 수천 대의 엣지 서버가 배포가 돼 있습니다. 한국에는 KT, SKT, LG U+ 외에 다양한 회선 사업자들, 뭐 에퀴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또 중소규모의 회선 사업자들, 즉 이동사의 어떤 데이터 센터, 회선 사업자, 데이터 센터 모든 곳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재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카마이가 적용된 서비스들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강남에 있는 아마 KT의 데이터 센터로 엣지 서버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카마이라는 이름을 혹시라도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CDN을 안 써보, 뭐 기업에서 쓸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셜 네트워크도 소셜 미디어도 사용하시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용하시고 모바일 게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상위 탑 10 게임사들, 탑 2 포털사,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사, 탑 5 이커머스 사업자들 모두 아카마이의 소중한 국내 고객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 내가 아카마이는 잘 몰랐지만 지금까지 아카마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저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본사는 보스턴에 있고 그 이유는 이제 MIT 미디어랩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고요. 98년에 설립 이래로 현재 그 당시 MIT의 응용수학과 교수님이셨던 탐 네이튼 박사님이 창업을 하셨고 현재도 CEO로 계십니다. 아카마이가 커버하는 트래픽은 올해 기준 최대 200TBPS였고요. 그 트래픽은 포트나이트 레인보우 6라는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파르게 피크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애플 아이튠즈 업데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업데이트 같은 그 대단히 파일의 패치, 배포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게임들이 그 트래픽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마이는 98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올림픽, 월드컵, 디즈니 스트리밍,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다양한 국내 포털사 게임사들까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35개 국가 36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단일 CDN 사업자로서는 최대 플랫폼이고요. CDN 2위 사업자, 3위 사업자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하게 8,000명의 직원이 있고 한국에는 아카마이 코리아 오피스가 강남역 메리츠 타워에 있고요. 24시간 연중 무휴 없이 8곳의 글로벌 운영센터에서 저희 고객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고요. 가트너가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와프라고 부르는 그 솔루션에 대해 작년에 조사한 자료와 올해 다시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올해에는 비로소 아카마이가 1등을 했죠. 저희 경쟁사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CDN 기반의 보안 사업자, 전통적인 온프렘으로 시작해서 클라우드 보안까지 하고 계시는 보안 사업자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2위였다가 올해는 1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API 프로텍션, API에 특화된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서도 아카마이가 제일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카마이 소개와 제가 뭐 마이데이터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아카마이 소개, 엣지 컴퓨팅이 무엇이고 우리는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고 회사 소개도 가파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도 세미나 끝나고 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건데요. 저한테 궁금한 질문 해주셔도 되고 뭐 저하고 명함을 교환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가실 때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선물과 함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